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원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 및 중증 환자가 60명대로 많아진 가운데 5명의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이정훈 기자, 자세하게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3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만 308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9,400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 걱정입니다. 사망자 5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 현황을 보면 국내 발생만 따져도 수도권에서 24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지역에서도 대부분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확산세가 계속해서 전국으로 퍼져가는 양상입니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집단 발병 비율이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계속해서 2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선행 확진자 접촉, 그러니까 먼저 확진됐던 사람과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비율도 20%를 넘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정오 기준 주요 감염 현황을 보면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가까워졌고요.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노원구 교회 관련해서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감염의 경우 집회 장소만 서울이지 감염 확산세는 전국으로 퍼졌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294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178명, 수도권 외 지역 확진자가 116명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전국으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최근에 걱정스러운 게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 또 사망자가 늘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사망자가 하루 새 5명 늘었는데요. 지난 4월 14일 이후 넉 달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날짜별 사망자 수를 보면 이달 초 중순만 해도 하루 많아야 1명이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는 건 위중증 환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하루 새 6명이 늘어서 이제 64명으로 증가했는데요. 특히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0%를 넘어 대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내일부터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카페나 음식점, 학원 등 여러 생활시설에서 불편이 따르겠지만 더 큰 재난을 막으려면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방역당국은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병상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힘쓸 예정입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수도권 지역의 신규 환자는 240여 명으로 전체 환자의 80%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해외 유입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 1명을 포함해 12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가 10명 늘었고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해서도 환자가 4명 늘었습니다. 또한 노원구 빛가온교회와 성북구 체대 입시학원 관련해서도 각각 2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구로구 아파트와 광화문 집회, 그리고 강서구 병원 관련해서도 1명씩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신규 확진자도 49명이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22일 24명으로 올라선 뒤 30-40명대로 더 늘었고 어제는 58명, 오늘은 6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에 중증 환자가 약 130명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사용 가능한 중증 환자 병상이 계속 줄어들 걸로 보인다며 병상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지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방역 요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는 일이 있다면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희생하는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등에 대한 비상식적인 행위를 멈추고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광주광역시와 전남에서는 밤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이 더 나왔습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초등학교 학생 3명도 감염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광주에서는 교회 관련 확진자가 또 나왔군요. 네, 광주시는 밤사이 신규 확진자 5명이 더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광주 북구 성림 침례교회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이로써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38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인 1명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3명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서구 204번째 확진자의 친인척들입니다. 이 확진자가 23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 친인척의 집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 확진자 가운데는 초등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가운데 또 2명은 남매인데요. 이 피트니스 센터 관련 확진자인 부모와 접촉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생 1명도 기존 확진자인 부모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순천시는 확진된 남매가 등교한 초등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확진자 2명은 각각 구례와 목포에서 나왔는데요. 역시 기존 지역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지역 감염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이미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과 실내 집단운동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교회 등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경남 지역에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검사를 받지 않았던 확진자로 인해 대규모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소영 기자. 경남 지역에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군요. 네,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40대 여성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고교생인 10대 딸과 20대 아들과 함께 어제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은 창원 두산공작기계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고 여기서 접촉한 이 30대 회사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밀접 접촉자인 40대 여성 1명도 오늘 추가 확진됐습니다. 어제 선별진료소를 통해 대거 진단검사를 받은 창원 신월고 학생 500명과 두산공작기계 근로자 1,500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40대 여성인 217번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했습니다. 창원시도 방역비용과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 뒤 20일 무렵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자진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 거제 농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거제의 농장 확진자와 식사를 한 뒤 확진된 60대 여성의 가족들로 60대 남편과 40대 사위, 손녀인 6살 어린이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 어린이는 거제 장승포 초등학교에서 지난 26일과 27일 긴급 돌봄을 받아 현재 해당 초등학교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거제에서는 이외에도 감염 경로가 미확인된 전파자로 인한 집단 감염이 또 나왔습니다. 확진된 경남 223번의 배우자인 60대 여성과 같은 모임에 참석했던 50대와 60대 여성, 60대와 70대 남성입니다. 오늘 경상남도 브리핑에는 경남지방경찰청장도 참석해 역학조사 불응자와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강력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총국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고민하다가 강화된 2단계인 2.5단계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수도권의 카페와 음식점, 학원 등의 영업활동이 크게 제한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시민들은 어떤 걸 준수해야 하는지 최준혁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늦은 오후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음료를 마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내립니다. 내일부터 8일간 수도권에선 이런 모습은 사라집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매장 내부는 이용할 수 없고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배달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하더라도 전자, 수기 출입자 명부에 기록을 남겨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2m의 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필수입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야지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니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새벽 5시까지 배달 포장만 허용됩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은 당연히 하루 종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가게는 영업 중지, 이용자와 사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저녁 9시 이후에 포장 배달만 했어야 되는데 매장에서 고객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적발된다 그러면 집합 금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업소는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같이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침방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 개, 6만 3천여 개의 학원 등이 대상입니다.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 쉼터는 휴원이 권고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한 것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곳곳에서 시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번엔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승무원에게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SRT 열차 안. 40대 남성 승객이 주먹을 불끈 쥔 채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전화 왔고 받았다고 했어 안 했어? 승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만 마스크 벗기세요. 승객은 고래고래 소리만 지릅니다. 항상 끼고 다녀! 욕설도 내뱉습니다. 야! 진짜 장난치나. 승무원이 거듭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하자 다시 고함을 칩니다. 마스크 잠깐 내린 거 같다. 범죄자처럼 만드네 이게. 비하 발언도 쏟아냅니다. 무슨 여자 SRT가 뭐 잘났다고. 결국 다른 승무원들이 이 남성을 진정시켜 상황이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승객들은 한참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SRT 안에는 좀 밀폐된 공간인데 잠깐이라도 마스크 벗는 것 자체가 약간 마스크 손으로 꼭 눌러 썼죠. 같은 날 밤 역시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SRT 열차에서도 한 남성 승객이 마스크를 벗은 채 열차 곳곳에 침을 뱉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승무원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빼고 사방팔방 이게 창문이나 의자나 복도 이런데 침을 다 뱉어 놓으셨더라고요. 결국 승무원들은 이 남성을 대전역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뒤 철도 경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그제 출근길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을 신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누가 당대표에 뽑힐지 뿐만 아니라 후보별 득표율도 향후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형 체육관이 아닌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치러지고 이해찬 대표 등의 축사도 온라인으로 대체됩니다. 오늘 전당대회에선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당대표 후보 경쟁에선 이른바 대세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의원은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한 만큼 당선되더라도 득표율이 기대보다 낮으면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득표율도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의 대구 경북 지역 대표 정치인인 김 전 의원의 득표율은 향후 대선 주자 구도와 차기 대선 대구 경북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의 득표율로는 민주당 내 세대교체 여론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 각 계파의 대리인들이 나선 것으로 평가되는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향후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을 돌며 세력을 모을 기회가 사라지고 뚜렷한 쟁점마저 실종된 조용한 선거였습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 관계자는 지난 전당대회보다도 투표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도부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각각 비율에 따라 합산해 오늘 오후 5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태엠입니다. 네, 경찰의 목이 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에 이어 최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 총격에 하반신 마비가 된 브레이크 씨 사건 등으로 미국 흑인 사회가 들끓고 있는데요. 워싱턴 DC에서는 57년 전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의 워싱턴 행진 연설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진 시위가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비 앞도 인산인해입니다. 57년 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로 흑인 민권운동에 불을 지핀 킹 목사의 워싱턴 행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에 목이 눌려 숨진 지 석 달도 채 안 돼 이번엔 어린 세 자녀 앞에서 경찰 총격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제이콥 블레이크 사건까지 일어난 상황. 석 달 전 숨을 쉴 수 없어요란 시위대 구호가 우리 목에서 무릎을 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을 뿐 이들을 거리로 다시 나오게 한 이유는 같아 보입니다. In our struggle for justice, there are no permanent victories. 제이콥 브레이크 씨의 아버지는 하반신이 마비된 아들이 깨어나 내뱉은 첫 마디가 그들이 왜 내게 총을 쐈나요? 였다고 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court right now. Guilty! Yeah. Guilty! Guilty! Racism against all of us.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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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sh George were here to see this right now. That's who I'm marching for. I'm marching for George. 흑인들의 이 같은 외침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진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사회의 흑백 차별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더 확대, 강화된 가운데 한낮에 대전이 35도, 대구가 34도, 강릉과 광주가 33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여기에 습도가 높아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갑작스럽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오늘 밤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까지 30에서 최고 100mm의 많은 비도 내리겠습니다. 8호 태풍 바비에 이어 9호 태풍 마이삭도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지금의 분석대로라면 다음 주 수요일에 제주 남쪽 해상을 거쳐 목요일에 부산 부근 해상까지 다다를 전망입니다. 화요일에 제주와 전라도를 시작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2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